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부채 협상 표결 임박, 미국 의회에 무슨 일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극적 합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약 1시간 뒤에 미 하원에서 이 합의안을 두고 표결을 할 예정인데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 세계가 두려워하던 채무 불이행 사태, 즉 미국이 국가 부도에 빠지는 일은 일단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구체적으로 협상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미국 나라 빚 얘기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서 저희 걸 잘 보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금융시장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짚어보면 지금 미국이 이제 하루 전, 그러니까 시간이 5월 31일 저녁인데, 오후 8시 반쯤, 우리 시간으로 이제 1시간 뒤쯤에 이제 하원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과 예측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는 거죠. 네. 법안을 통과 여부를 놓고 이제 곧 있으면 표결에 들어갑니다. 하원 표결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9시 반,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8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내에 이 하원 표결 결과를 알 수가 있겠고, 하원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원은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겁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다수당이니까요. 현재 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이거 직전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합의안을 표결에 붙일까 말까는 여기서부터 좀 치열했었습니다. 당시 운영회에 속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성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7대 6으로 간발의 차이로 운영위에서 합의안은 통과시켰고요. 이제 표결을 두게 되는데요. 하원 구성을 보면은 공화당이 222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213석. 이 중에 과반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공화당 222석 중에서 지금 보면 50석 이상은 이탈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민주당 내에서 얼만큼의 이탈표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으로 보면 아직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조금 이따 나오겠죠. 지켜보죠.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용을 짚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단 아까 그 첫 관문 운영위를 통과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랑 하원 의장이 서로 합의한 내용,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전에도 뭐 저희가 이 2회 이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에서 미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의 한도를 정합니다. 하고 이거를 법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한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한도 아닌 한도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도를 늘려달라는 바로 그 협의안인데요. 현재가 31조 4천억 달러. 여기를 다 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당장 올 10월부터 내년 2024년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고 또 2025년까지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도가 다 차서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죠. 꽉 찼습니다. 지금 꽉 찼어요. 그래서 이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 내용이었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을 했었었는데 자, 지난 주말에 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이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제 안은 도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안 내용을 좀 보면 우선 2024년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 연도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동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겁니다. 한켠에서는 줄이라고 하겠고요. 당연히 뭐 야측에서는 하겠죠. 우선 2024년에서는 동결을 하는데, 다만 국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했어요. 약 3% 정도를 늘리기로. 그리고 그 다음 2025년은 1% 정도의 상한을 두고 예산을 늘리게 되자. 그러니까 나름 긴축적인 내용을 포함을 했었고, 이 밖에 푸드 스탬프, 식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들, 공화당은 그렇게 막 계속해서 쏟아붓는 복지하지 말아라 해서 뭐 그런 것들 요건 강화,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래서 31조 4천억 달러를 얼마로 늘린 거야. 2025년까지는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 이 내용대로 일단 가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24년에는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거 가지고 또
한도 협상 붙기엔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예산 동결하고 후년에는 한 1% 정도 증액하고 이 정도지만 얼마라는 거를 이번에는 데슬링 한도에는 두지를 않았다는 게 더 특징적입니다. 그것도 특이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이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공화당이 원하는 걸 이렇게 다 넣어놨지만 그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는 그 사안 있잖아요. 그 뭐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IRA죠. 그건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아마 공화당도 상당 부분 좀 인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봤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것이 이제 친환경. 이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뭐 전기차 하면 세액 공제해주고 집안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주면 또 지원해주고 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예산은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이제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방향,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은 미국은 뭐 여든 야든 어느 정도 큰 틀에 합의가 돼 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속내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미 하원에서 표결은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합의안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보면 그럼 조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개가 좀 거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최악을 한번 가정해 보면 네. 저희가 전 시간에도 이제 가정을 해봤는데 네네. 정말 이제 조금 있다가 표결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탈표가 나왔다. 네.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민주당에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네. 물론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엑스데이트가 지금 6월 1일이 아니라 6월 5일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또 협상을 또 하겠지만은 네. 이제 한 번은 어떤 우려와 난리는 나겠죠. 그럼 어떤 우려냐? 미국 국채에 대한 이제 원리금을 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신용등급, 미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지겠고 정부 인사들에게 월급을 못 주니까 뭐 공무원들 대거 실업이 나오겠고 네. 뭐 이런 어떤 아수라장이 열리겠지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렇다라는 네. 말씀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이번에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있었던 좀 불확실성은 거치게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예, 이게 꼭 오른다라는 호재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네. 시장은 똑똑해서 아마 가능성이 높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걸 좀 선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는 뭐 나름 괜찮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타결이 안 될 리는 없어라고 시장은 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장이 안 될 거야를 반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최근 상승에는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 두시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안 앞서 봤지만 2024년, 2025년 미국을 감안하면 나름 긴축을 한 겁니다. 네. 가령 당장 내년에는 뭐 예산안 증액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성장률에는 조금 돈을 덜 쓰게 되니까 재정을 악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출을 제한하니까 네. GDP도 감소될 수가 있다.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급한 불을 꺼도 그러니까 사실 이 독특한 구조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네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협상이 일어날 때마다 네. 문제 제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죠. 네네. 이래 가지고는 달러 패권, 미국 패권 괜찮냐? 미국 저 달러는 저렇게 찍어내면 휴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말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저 행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2025년까지는 별 이탈이 없다고 하지만 당장 그 후 이후에는 또 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늘 이슈가 될 텐데 네. 저는 아마 이번 통과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많은 대중들 또 세계인이 달러에 대한 생각, 네. 미국에 대한 미국 패권에 대한 어떤 의문점 뭐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시장은 네네. 요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다음 6월 13, 14일 우리 시각으로는 6월 15일 날 반영이 되는 6월 FOMC 회의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또 같습니다. 금리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제 6월에 금리 동결이냐 네. 인상이냐인데 지금 이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저께만 해도 6월에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가능성이 뭐 65%쭉 올랐다가 간밤 오늘 새벽에는 동결할 거야가 갑자기 또 어허. 60% 이상이 또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노동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미국의 노동부는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 너무 뜨겁다,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은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에서 드디어 고용이 꺾이는 신호가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맞춰서 그동안에는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연준 인사들이 나왔다면 오늘 새벽에는 또 동결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게 동결이야 이상이야 동결이야 이상이야 이게 이제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요. 뭐 뚜껑이야 6월 13, 14일에 열리겠지만 우선 빠르게 6월 2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네. 부분. 이게 꽤 많은 힌트를 줄 겁니다. 정말 노동, 고용 시장 꺾이는 거야? 아니면 아직도 뜨거워? 이거부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부채 한도 협상에서 금리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자, 이렇게 타결이 된다면 어느 곳에 좀 투자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아예 섹터별로 들어가면 이번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부분은 거의 예산을 공화당도 건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전기차 뭐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또 하나가 불확실성인 해소 차원에서 좀 보면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상위 종목 역대급으로 지금 13조 원 가까운 우리 한국 주식을 샀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무려 쓸어 담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 고비와 함께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그러니까 달러가 오히려 밖으로 나오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서 네. 6월 15일에 6월 FOMC 회의까지의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는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그리고 대형 기술주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